인물들이 좀 꽤 있잖아요. 네네네. 중량감이 좀 있는 인물로는 당연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거론되고 있고 언론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전 대선 후보도 당연히 이제 슬슬 나오고 있고 그분 얘기는 계속 나와요 어떻게.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그 대선 후보로 1위한 황교안 전 총리 계속 거론돼 있고 그다음에 최대 지분권자 복귀파의 최대 지분권자인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겠죠. 그분은 슬쩍슬쩍 안 할 듯 할 듯 그러더니 인터뷰는 지금 다 하시고 정확한 말씀이에요. 다 보면 여기서 명백하게 자기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 없으세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비하인드 또 여의도에서 듣는 말 중에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안 한다고 하면 황당한 사람들이 다 뛰어들까봐 내가 일단 블로킹을 찍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우선 홍 대표부터 한번 뵈면 홍 대표는 첫 번째로 지난 지선에 지고 페이스북에 그 뒤에 재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선에 진 걸 당대표를 사퇴하면서 책임을 졌는데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도의원 시의원에서 당선도 못 시킨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은 왜 책임 안 지냐. 맞는 말입니까? 우리 신 교수님은 김무성 싫어한다, 홍준표 싫어한다. 그다음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떤가요? 자, 이거 초장에 청기 누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같은 정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모셔본 결과로는 황교안 총리께서는 이번 현재 수많은 친박들이 입당을 권유하고 막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입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보수파 지도자들이 그동안 부족한 거 있잖아요. 진한 스킨십, 현장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이제 부족하니까 그 부분으로 가실 거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제가 부채도사는 아니지만 황 총리가 친박을 만나면 뉴스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누굴 만나야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비박 그리고 비박 중에서도 복귀파, 핵심 복귀파 사실은 최고 핵심인 유승민 의원 이렇게 만나면 뉴스거리가 크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아마 만나신다 그러면 비박을 먼저 만나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 황 총리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해원 소위 말하는 살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해원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어서 나를 밟고 가라든지 뭘 어떻게 하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당사자는 저는 두 사람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한 분은 탄핵의 직접적인 그 배신자 논리에 빠져 있는 유승민 대표. 그다음에 또 한 분은 황교안 총리. 사실 근데 지역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얘기가 이제 옥신각신 되고 있지만 지방에서도 궁금해하는 인물이 한 분 계세요. 지금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정우택 의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출마하시겠다고 본인 의견을 자꾸 얘기들이 이제 속속 올라와요. 정우택 의원뿐만 아니라 오세훈, 이완구, 김태호 이런 분들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정우택 의원은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현을 하셨죠. 근데 정우택 의원은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세가 자체가 너무 좁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지지 세력이 없어요. 다만 장점은 그거 같아요. 친박이지만 계파 색깔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는 내년 2월 말 또는 3월 초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12월 둘째 주쯤에 예정된 이벤트, 그 빅 이벤트가 있죠. 원내대표 선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친박 비박은 아직까지 분명한 전선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원내대표가 친박이 됐다. 그러면 당대표가 친박이 되기 어렵겠죠. 상식적으로. 거꾸로 원내대표가 비박이 됐다면 친박이 당대표 되기가 쉽지 않겠죠. 한쪽에 몰아주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나은 큰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정우택 전 원내대표께서 당대표를 도전하신다 그러면 원내대표의 친박을 원할까요? 중립을 원할까요? 비박을 원할까요?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어느 정도 균형추 거울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속마음으로서는 아마 중립에 계신 분들을 밀 거다. 제가 한 분 툭 집어라 하면 부채도사는 아니지만 아마 나경원 의원을 집으실 거예요. 중북 영동 출신이죠. 아버님이 영동 출신이시죠. 배경은 정우택 의원하고 비슷하잖아요. 중립에 있으면서 친박 비박 아닌 어떤 그런 느낌이면서 조금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그래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원하지 않겠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정우택 전 원내대표께서 당대표로 가는 데에 크게 어떤 그 저항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냉정히 보면은 아까 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세도 너무 약하고 자체 지지 세력도 없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관리형 대표, 단지 관리형 대표, 집단 지도 체제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정우택 의원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당선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당 대표로 되는 거는 오히려 정우택 의원으로서는 끝까지 당대표에 진짜 나갈지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지 여부도 사실은 의심스럽거든요. 이 기회에 지역 내에서 자신의 급수 나는 당대표급이야 이런 전략을 혹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왜 끝까지 가는 게 의심스럽습니까? 본인 자신이 그만큼 세를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 변호사님이 평가하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여의도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소위 친박분들이 정우택 의원께 많이 이렇게 같이 힘을 모은다고 듣고는 있고 며칠 전에 국회에서 대규모 일종의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혹시 정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우택이 답이다. 정답이라는 피켓을 들고. 그 정우택 의원한테 그 피켓 들고 뭐 있던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이면 돌고 가서 또 사진 같이 찍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큰 지역적인 또 걸림돌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비박 진영에서 같은 충청의 정진석 의원도 유력하게 또 검토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충청대 충청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지금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승자의 저주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표가 잘 되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다음번 21대 총선에서 지역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친박이라고 낙인이 팍 찍혀버려서 잡으면 과연 그 뒤가 온전히 승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도 경계는 하셔야 돼요.